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5가지를 짚어드렸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상승장을 이어나갈 것인가, 혹은 반대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다시 상승장이 돌입되었을 때는 과연 어떠한 코인 기업들이 상승할지에 대해서 탑10에 대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왜 암호화폐 10가지 이 코인 기업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상승장에 더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재료와 앞으로 나올 일정들이나 혹은 호재에 대한 소식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하락세가 전환이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락세가 전환이 되면 여러분들이 일명 해칭이라고 하죠. 해칭으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는, 하락장에서만 유일하게 특이 케이스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탑5 5가지 알트코인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장에서는 전환될 수 있는 알트코인 기업이 총 10개, 반대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는, 수급이 몰리면서 해칭 리스크로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손들이나 고래들, 혹은 이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는 주체, 즉 주포라고 하는데, 이들이 해칭 리스크로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를 하는 탑5 5가지의 알트코인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커리큘럼으로 첫 번째 시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시장이 상승장으로 나오든 하락장이 나오든 거기에 따른 재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전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예시에 따라서 상승을 하며 하락을 하는 코인들의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실전에서 암호화폐 코인 기업들의 특징과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한 수급 주체, 이 수급 주체를 설명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원리와,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 더해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료의 강도라든가 종목 선정에 대한 중요성, 매매 타이밍, 타점,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은 과연 어느 시기에 어느 장세의 기술적 분석을 해야지 맞아 떨어지는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수가 폭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장세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장의 모든 수급을 끌어가고 재료가 나오는 해칭 리스크, 바로 하락할 때 올라가는 코인들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상승할 때, 그럴 때는 기술적 분석이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재료의 강도라든가 종목 선정이라든가 이 매매 타점과 반점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 기술적 분석과 수급에 대해서 이 원리만 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률, 이 수익률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정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제 계좌도 오픈을 할 겁니다. 현물 계좌. 저는 바이낸스도 그렇지만 현물, 업비트 계좌와, 그리고 바이낸스, 그리고 바이비트, 제가 쓰는 몇 가지의 글로벌 거래소 계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익 실현을 하고, 물론 손실을 본 것도 왜 손실을 봤는지 제가 매수와 매도한 타점과 관점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커리큘럼들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무료로 많은 정보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실전 투자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와, 그리고 혼자서 매매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유용하게 대처하고 매매 기법과 기술을 터득하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습관들이나 이 버릇들을 어떻게 하나둘씩 버리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습관들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혹시라도 누르지 않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화면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하고 나서 꺾이는 게 아니라 꺾이려는 척 하다가 다시 3일 동안 횡보를 해주면서 누군가 가격을 지지하고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일명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고래들,
고래와 큰 손들이 개입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격을 방어를 시켜주냐에 따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요? 알트코인들도 지금 다 같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명 그토록 하락을 했었던 솔라나라든가 혹은 이렇게 이더리움이라든가 혹은 스택스라든가 가격 방어를 계속 세게 해주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추세로 N파동으로 상승을 시전하려는 이러한 많은 코인들,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수급이 달라붙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2%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2%가 어쩔 때는 큰 2%라고 작용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플러스 2% 똑같이 나와도 시장에서는 작게, 즉 선반영에 따른 호재로 반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말로 어제 나스닥이 2%는 엄청난 호재였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AI 거품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 조정이 나올 거다. 시장이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8%나 급등을 하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왜냐? 엔비디아도 이 과대 낙폭에 의한 단기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AI 기업이 살아나서 뭐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엔비디아는 선반영을 받아서 주가가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그건 물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선반영으로 몇 개월 전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올 물량들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대낙폭으로 인한 일제히 상승, 단기적 반등이 나와준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거시적 경제도 봐야 된다. 나스닥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기업의 과대낙폭에 의한 반등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 측에서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사우디 수출 허가의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뭐가 되냐?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는 거예요. 기업의 돈이 찍히고 과대낙폭인 줄 알았는데 수출까지 허가가 만약에 된다면은 여기에 뭐가 따라와요? 영업이익까지 다시 배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동은 돈이 많은 나라죠. 거기에 플러스 미국, 유럽 각 지역으로 만약에 이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영역을 넓혀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약이 늘어난다면은 당연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제 선반영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버블이었던 불안 심리를 그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했죠. 거시적 경제도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나 혹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뭐 혹은 여러분들이 일명 그나마 신중하게 생각하는 실업률, 이 실업률 수당에 대해서 많은 지표들을 보실 겁니다. 공통적으로 CPI와 PPI와 실업률,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면 연준의 발표들을 보실 텐데요. 자,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연준의 파월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자, 바로 이 사람이죠. 차기 행정부의 지금 미국의 중심에 있는 바로 앨런 장관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제 나스닥 반등에 가장 큰 힘을 줬어요. 미국 위험지표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말, 미국 재무부 장관인 앨런 장관이 경고 신호 없다. 미국은 지금 현저하게 거품이 다 꺼진 상태다라고 안정화를 줬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수급주체, 돈을 쓰는 이 세력 또는 이 고래들, 형님이라고 하죠. 돈이 많은 형님들이 그렇다면은 시장도 좋은데 다시 한번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려볼까? 라는 식으로 많은 수급주체들을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암호화폐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명 나스닥과 모든 증시들이 수급이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나왔습니다. 오늘 하염없이 원래 SK하이닉스 AI 산업으로 거품이 꼈다 이러면서 미친듯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무려 장중에는 8%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갭까지 떴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갭이 떠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됐고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122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죠. 이러한 기업이 8%가량 상승을 하고 오늘 종가가 7%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는 알트코인으로 비교를 하면은 일명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늘 무려 40% 넘게 급반등을 한 겁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SK 하이닉스가 7% 혹은 8%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 거진 10%대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는 일반 종목들이 상한가를 갈 정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반대로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도 오늘 강한 반등으로 상승이 나와주었었죠. 그러니까 일제히 알트코인들도 반응이 나와줬던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플러스로 전환되고,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증이었던 관련 기업들은 하락이 나와줬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없다, 위험 신호가 없다라고 했을 때 상승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상승장에 따른 종목 선정을 하고 거기에 수급 주체와 재료의 강도를 봐야 되고, 플러스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어디서 해야 될지와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익비에 따른 매매 비중의 컨트롤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 말이 맞았죠.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장에 대한 신호 혹은 시장이 좋아서 급반등이 나온다면은 미래 지향성에 대한 관련주들이나 중대형주, 즉 시가총액 400조부터 시가총액 10조까지의 알트코인 기업들이 급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10조부터 1조까지 기업들, 심지어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1조 미만의 기업들도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장에 도입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대형주와 미래 성장주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그 시기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상승장이 지속되다가 매수세가 갑자기 또 부재가 되고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하락장이 됐을 때는 테마주가 부각이 된다고 했죠. 즉 잡코인들이 날뛰고 밈코인들이 다시 날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이 시장에서 강하게 유입이 됐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반등을 하고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도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플러스 시장도 좋은 나스닥도 지수가 급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사라졌다. 일단은 큰손 들인 고래들, 메이저들이 수급 주체로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휘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봐야 될 종목은 중대형주 및 수급주입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매수를 하는, 즉 고래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중대형주 기업, 중대형주는 아까 말했지만 시가총액 400조 미만에서 10조 이상 알트코인 기업을 말하고요. 여기에 수급주는 보통 시가총액이 10조에서 1조 중소형주의 수급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보다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 돈이 비교적으로 조금 더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작전 세력이라고 불리는 고래들은 시가총액이 그나마 조금 낮은 안전한 코인 기업에 돈을 씁니다. 그래서 작년으로 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라나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제2의 솔라나, 제2의 이더리움, 제2의 스택스로 다시 이번 하반기에 상승하는 알트코인 기업이 탄생이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강하게 메이저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그러니까 상승장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때요. 그래서 이럴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10조 미만에서 1조까지의 안전한 기업들, 총 탑10 10가지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플러스 여기에 재료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반기 그 재료가 언제 나오는지, 호재가 언제 나올지에 따른 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일정 매매라고 하잖아요. 반대로는 스케줄 매매라고 합니다. 스케줄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회사원이거나 혹은 자영업자분들 혹은 밤에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전하게 스윙 투자로 파동을 먹는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다시 장세가 꺾인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들이 다시 부재가 되거나 매도세가 나와서 올라가려는 척 횡보하다가 여기서 다시 급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악재가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요. 그 악재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파월의 입에 달려있고 이 옐런 장관의 입에 달려있고 혹은 다른 거시적 경제라든가 나스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딱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시장에 대해서 미리미리 남들보다 빠르게 몇 일 전부터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상승장이 나올 건지 하락이 나올 건지. 여러분들 제 유튜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나스닥이라든가 비트코인에 따른 방향성이라든가 혹은 알트코인들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3년째 근 3년째 계속 방향성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 몇 일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보이시지 않냐? 저는 몇 일 전부터 제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보여드린 적이 여러 번 많았을 겁니다. 한 수백 번 수천 번 되죠. 그런 원리 딱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또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 장세 유형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할 것 같다가 다시 하락을 할 것 같으면은 테마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즉 시가총액 1조에서 이 몇천억짜리 하는 것들이 있죠. 한마디로 1조 미만 기업들이 테마를 형성시켜서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주체의 모든 돈을, 시장의 돈을, 거래대금을 테마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혹은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죠. 이러한 수급이 좋을 때는 기관이나 혹은 제가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은 누구냐? 바로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홍콩, 중국. 여러분들은 이 나라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뭐예요? 불법 자금을 남용하는 혹은 마약 거래를 하면서 코인으로 돈 세탁을 하는 사람들, 플러스 여기 뭐예요? 세금 탈세를 하는 사람들 또한 코인으로 탈세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분류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검은머리 외국인들 플러스 원래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죠. 메이저 세력들이 어떻게 시장을 주도하는지, 이거는 바로 10조에서 시가총액 400조의 알트코인 기업들 플러스 비트코인까지 이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면서 이 수급주 중심의 중대형주, 일명 핸들링을 하는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상승시키는지 탑10 10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전반적으로 해증, 하락장의 강한 테마까지 같이 동반 상승이 나준다면은 수급 주체 플러스 테마장까지 같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2021년도에 비트코인 시장 엄청 좋았을 때 있죠. 그때 뭐예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여기에 어떤 테마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메타버스 관련주 테마도 엄청나게 500% 이상, 많게는 1000%도 상승한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샌드박스라든가 엑시 인피니트라든가 디센트럴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테마까지 형성을 시키면서 수급주와 테마주가 혼재된 시장, 여기에서는 어떠한 코인들을 매수를 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럴 때는 모든 코인들 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다? 시드, 투자 금액이 낮은 사람들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켜서 내 원금 자산보다, 혹은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롱,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용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가 벌써 이렇게 오래돼서 지금 많은 자료들도 가져왔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하루에 1일 1영상으로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커리큘럼도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고 조금 질 좋고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끔 많은 자료들과 디테일한 분석들로 영상을 조금 고급화시켜서 초보자분들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투자를 2년, 3년, 5년 계속 지속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면은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 습득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올바른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제 사례와 저의 계좌 인증까지, 그리고 저 또한 소액으로 인해서 큰 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서 어떤 방법으로 과연 이렇게 많은 수익률이나 많은 시들을 극대화를 시켰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이제부터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알림 설정 꼭 해놓으세요. 그래야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PC에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대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 시간대가 앞으로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제가 항상 자료들도 찾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기 쉽게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올바른,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 실현을 이전보다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이거를 안다고 해서 100% 수익 낼 수 있어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현하고자 했었던 수익률, 손실을 보던 이 손익비가 결국적으로는 승률을 높여야지만 손실은 줄어들고 수익 실현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 승률에 대해서 내가 원래 10번 매매를 했을 때 5번은 손실을 보고 5번은 수익을 봤다면은 적어도 제 커리큘럼을 보고 나서는 10번 매매 중에 8번은 수익 실현을 하고 한 2번 정도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손익비에 대해서 손실을 볼 때도 어떻게 손실금이 완전히 줄어들면서 손절하는지, 반대로 수익 실현을 8번 볼 때는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수익금까지 어떻게 극대화를 시켜서 많은 시드를 버실 수 있는지. 참고로 저 또한 시드는 20억 이상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안 믿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예전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1억도 소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했죠, 1억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다. 왜? 특히나 회사원들, 그런 분들이 특이하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레버리지를 사용하죠. 이 선물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내가 100만원이 있다, 내가 1000만원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안전한 코인들로 뭐 레버리지 5배, 뭐 10배 이렇게 해서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잘 유용해서 사용해야 수익금이 결국 내 계좌로 들어오는 돈들 또한 어떻게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USDT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업비트나 빗썸 현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나스닥이 이렇게 일정을 계속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급반등이 나왔지만, 과대 낙폭이 나왔지만, 그 과대 낙폭에 의해서 단기적 반등도 해줬지만 아마 60K 정도에서 한 번쯤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60K 정도 왔을 때 라운드 픽에서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고, 다시 조정이 왔을 때 쌍바닥을 찍고 갈지, 혹은 깊은 쌍바닥으로 찍고 갈지, 혹은 다시 이렇게 M파동으로 빠졌던 것만큼 다시 빠질지, 여러 가지의 방향성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항상 뭐다? 코인 투자할 때는 BTC,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비트 기준이 아니라 웬만하면 이렇게 해외 글로벌 거래소의 비트코인 USDT를 보셔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 같은 현물과 다소 좀 다르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이렇게 저점 찍고 상바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지만, 국내 거래소 현물 차트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쌍바닥이지만 끝까지 완벽하게 쌍바닥을 진짜 찍은 차트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비트코인을 먼저 보듯이,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아닌 이렇게 해외 거래소의 시세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